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6강 마지막 두 경기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16강이 이제 끝날 때가 된 거 보니까 월드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상 월드컵 우승팀은 단 8팀밖에 없었다. 이미 뭐 우루과이,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이런 애들 떨어져 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게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이면 여기서 이제 또 우승팀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우승팀은 물론 결승조차 근본팀들만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더오버가 이제 또 반반이 됐어요. 어제는 좀 오바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당 득점도 2.7점으로 그동안 살짝 올랐고 드디어 이제 첫 역배가 터졌습니다. 전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브라질을 주력 조합으로 간 사람으로서 참 이 기마나이스의 첫 골이 페널티킥을 놓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생각이 뭐 지금도 듭니다만은 뭐 이런 역배 또한 축구의 일부니까 이번 토너먼트 첫 역배가 어제 이제 브라질이 그 희생양이었었고요. 햄무가 대단히 많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별리그에선 햄무가 진짜 없었는데 토너먼트 단계에선 햄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프렌 같은 거는 별로고 제 생각만큼 막 고배당이 엄청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이집트인데요. 일단 뭐 양 팀의 멤버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는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둘 다 이 연장 혈투를 펼치고 왔기 때문에 부상 같은 것들도 있었고 컨디셔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만한 경기인데요. 이집트는 뭐 이미 왼쪽 사이드 백이라든지 뭐 라심 같은 이런 미드필더 주전 선수들을 이미 한 2명 정도 잃은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이 라인업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32강 구도에서 아르헨티나가 진출 가능성이 무려 89% 정도가 예상이 된다. 카보베르데가 제일 진출 확률이 낮아 보인다. 그런 경기였는데도 우승팀이랑 처음으로 월드컵 나온 팀이랑 붙는 건데 그게 또 이제 연장 같잖아요. 그만큼 참 이런 게 축구인 것 같습니다. 카보베르데가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올라온 건 아르헨티나였죠. 제가 카보베르데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수비력이다. 지역예선에서도 홈에서는 아예 무실점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집트도 라인업을 보면은 어디 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수비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자국 리그 비중이 대단히 높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집트가 막 수비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가 상대한 팀들이 이제 벨기에, 뉴질랜드, 이란, 호주 이런 팀들이었다 보니 솔직히 이집트는 좀 과정이 쉽기는 했거든요.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이런 빡센 팀을 안 만나봤습니다. 어찌 보면 뭐 아르헨티나가 아직까지 뭐 빡팀을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집트가 버티는 능력들, 얘네들 벨기에 상대로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개인적으로 이제 살라가 나이가 너무 들었는지 솔직히 영향력이 엄청 커 보이진 않는데 대신에 뭐 아슈르 같은 신성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그냥 큰 분석보다 저 이런 것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은 이제 경기에 나오는 이런 팀들의 최근 폼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아르헨티나입니다. 얘네들 직전 경기 때 연장승을 거뒀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토토인들한테는 무승부가 뜬 셈인데 그 전까지는 이랬었습니다. 10연승을 질주를 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지역예선 막판에는 이미 진출을 확정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막 했었는데 좀 약한 팀들도 많이 있었고요. 일단 연승을 달리다가 이게 끊긴 흐름이기는 합니다. 뭐 이집트는 딱히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별거는 없었었고요. 솔직히 이 경기는 그냥 뭐 분석으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아르헨티나가 주도적으로 할 거고 이집트가 뭐 간헐적인 공격 기회를 가져갈 텐데, 솔직히 아르헨티나는 저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메시의 발끝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수비력 또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번 카보베르데전 실점들은 다소간에 좀 불운한 면모도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골은 사실 각이 별로 없었는데 마르티네스 알까기 당해가지고 그 사이로 빠져나간 거였었고, 두 번째 골은 그냥 엄청 원더골이었었죠. 나는 그 각도에서 그렇게 빨려 들어갈지 몰랐는데 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아르헨티나가 본인들의 뭐 수비가 미숙해가지고 실점한 거는 책임이 크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콤팩트한 플랫 사사이라고 말하겠죠. 티아고 알마다나 데파울. 뭐 알마다는 윙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는 여기보다는 좀 이제 433의 윙포워드가 조금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데파울은 사실상 이제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였죠. 포지션상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433으로 간다든지, 알마다나 데파울은 또 메디나나 몰리나 이런 측면 지원 그런 것들을 위해 좀 더 물러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좁힌다든지. 나는 근데 아르헨티나가 아쉬운 게 메디나나 몰리나, 특히 이제 몰리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엄청난 막 중거리 슛들 그런 것들도 보여준 친구거든요. 엔드라인까지 가가지고 지원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인데 좀 아르헨티나의 사이드백들의 지원이 약간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풀리는 팀들이 정말 상대의 뭐 이런 집중 수비 같은 거를 뚫을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을 두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전술로 이미 우승을 차지했다 보니까 지금도 이걸 쓰고 있기는 한데 직전 경기 때도 사실 좀 안 풀리는 게 보였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 그래요. 나는 아르헨티나가 마헨을 쉽게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해. 예선 과정에서 좀 이제 쉬운 팀들 만나고 알제리 같은 팀조차 그냥 마헨으로 패긴 했지만 또 카보랑도 이렇게 무승부가 뜨는 게 아르헨티나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어쨌든 얘네들의 원래 색깔은 되게 좀 수비적인 경향이 강했었어요. 무실점 축구를 꽤나 잘하는 놈들이었는데 햄무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거든요. 아르헨티나도 꽤나 잘 풀리는 게 아니면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르헨티나가 1.4도 정배당을 안 받은 거는 일반승은 많이 별로고 비슷한 관점에서 마헨보다는 그냥 저는 햄무 계열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반 햄무 아니면 토탈 햄무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토탈 햄무가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전반전은 저는 무승부로 그냥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단장 지난번 경기 카보베르데전에서의 연장행 그거도 사실 이제 골 장면이 메시가 이제 마르티네스의 롱패스 받아가지고 엄청난 터치로 만들어낸 그냥 원더골이었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지난번처럼 작정하고 수비하는 팀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짝짝짝짝 만들어가지고 간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메시의 득점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할 말들이 조금씩은 있다고도 말했던 사람으로서 좀 기대값이 낮은 프리킥이었다든지 상대의 골키퍼가 너무 별로였다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토너먼트에서 고전했던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올라갈 거는 같은데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변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이런 디펜딩 챔피언들이 그동안 좀 높이 못 갔던 역사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흐름일 거라고 보고 일단 저는 방향차는 햄무를 좀 우선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 또한 이제 아르헨티나 배당이 되게 안 나와서 그렇고 언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다음은 스위스 대 콜롬비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은 각 이제 유럽이나 남미에서 좀 위상이 비슷한 애들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뭔가 컨텐더급은 아닌데 뭐 한 16강 8강 정도 좀 내비치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긴 합니다. 일단은 스위스는요 얘네들 16강 단골이긴 한데 8강을 뚫지를 못했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8강이 195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때 그때는 이제 아마 16개 팀인가 밖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지금처럼 토너먼트 단계가 여럿 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4대회째 연속으로 그 이상은 가지가 못했다. 또 승부차기 탈락이 되게 많은 팀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오늘 이제 16강 팀들의 최근 폼 같은 것들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자, 스위스도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얘네들 쭉 이렇게 보시면은 자, 뭐 월드컵 예선 같은 거 보면은 상대 팀들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코소보, 스위스보다 한 끗발 처지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들한테는 지질 않았죠. 근데 또 보니까 네이션스리그 A 같은 스페인, 세르비아, 뭐 덴마크 본인들이랑 비슷한 레벨 혹은 살짝 뭐 위인 애들 이런 애들이랑 붙어서는 승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예선부터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스위스가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막 믿고 갈 만한 팀까지는 아니다. 서열 정리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위스가 이번 대회 때 뭐 조직력이나 이런 것도 좀 단단한 것도 보이고 만잠비 같은 신성도 나오고 그런 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막 아주 단단한 팀으로서 토너먼트에서 그렇게 막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됐다고 보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자, 콜롬비아도 제가 얘네들이 지금은 사실 얘네들이 한창 맛있는 시기는 아니다. 언제가 제일 맛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패배가 좀 보이잖아요. 이 전까지. 이 볼리비아한테 지기 전까지 이것도 이제 연장 패배니까 90분 이내는 지지 않은 거였었고 쭉 그냥 보면 이랬었어요. 얘네들이. 네. 이 사이에서는 막 브라질이랑도 이기고 스페인과의 평가전도 이겼었고요.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이랑 또 비기고 막 이러면서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콜롬비아 이렇게 A매치 30경기를 포스를 내뿜은 바가 있었습니다. 얘 딱 이제 이쯤에서 월드컵 탈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네스터 로렌조 감독이 와가지고 아예 뭐 팀을 이렇게 살려놓은 셈이었었어요.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다크호스 느낌이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끼리 붙는 건데요. 자, 콜롬비아는 저번에 이제 콩고랑 가나를 연달아 만나면서 두 번 다 상대 팀의 이런 끝없는 선방쇼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슛 찬스는 잘 만드는 편인데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거나 상대 골키퍼로 아주 뭐 찢어발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슈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엔 좀 이제 이른 시간에 아리아스의 골이 나왔지만은 그 뒤로도 그냥 콜롬비아가 게임 내내 그냥 가나를 팼거든요? 근데도 추가골을 못 뽑았습니다. 경기력은 되게 좀 잘 가져간 셈인데 생각보다 득점은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스위스도 그냥 무난하게 알제리를 이긴다든지 큰 위기 없이 전 좀 둘 다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는데 아마 라인업 산으로도 스위스가 지금 생각보다 바르가스가 별로기는 한데요. 아마 추가적인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저번 경기도 바르가스 빼고 파비안 리더 넣었는데 파비안 리더가 아주 쉬운 찬스를 놓친다든지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이 원래 비드머인데 지금 자카리가 쓰고 있습니다. 게임 초반처럼. 이게 뭔가 원래 비드머가
걔는 이제 라이트백이 본업인 선수인데 자카리아보다 딱히 나은 옵션을 제공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자카리아가 뭐 수비적으로도 팀을 좀 살리는 것도 있었고 일단 뭐 스위스는 큰 변화는 없고요. 자, 그리고 콜롬비아는요 저번 경기 때 최전방에다 이제 코르도바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루이스 수아레즈 자리였는데 얘가 막 예선 과정이나 이번에 막 스포르팅인가요? 막 그런 데서 되게 잘하기도 했지만은 막상 대회에 오니까 별로 못하더라고요. 결전력도 별로고 그래갖고 장진 스트라이커를 넣었는데 지난번에 이 친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수아레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저는 콜롬비아는 뭐 꽤나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고 뭐 무뇨스 같은 애들이 변칙적인 이런 언더래핑에 가까운 플레이들 콜롬비아가 뭔가 옵션이 좀 다양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공중전도 꽤나 되고 수비적으로도 나름대로 단단한 것 같고 콜롬비아가 실상 여태까지 아주 큰 위기를 맞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얘네들 막 포르투갈한테조차 좀 더 나은 게임을 했을 정도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콜롬비아가 약간 우세인 것 같은데 둘 다 여태까지 대회에서 높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 좀 비슷한 체급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일단 여태까지 내용은 콜롬비아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뭐 스위스도 얘네들 뭐 이번에 과정상 카타르랑 비긴 거 말고는 다 뭐 보스니아든 캐나다든 알제리든 간에 그래도 좀 수월하게 올라왔던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뭐 상대한 팀들의 레벨이라든지 얘네들의 내용 자체가 아주 뭐 편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뭐 이것도 콜롬비아가 지금 아주 뭐 고점인 상태는 아니고 공격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든지 이 뭔가 0점이 좀 안 잡혀있다 막 이런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인 뭐 수비력이나 좀 빠릿빠릿함? 얘네들 둘 다 정적인 상태에서는 뭔가 플레이가 그렇게 잘 안 사는 애들이긴 하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콜롬비아가 좀 더 높이 있다고는 보는데 한편으로는 또 오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언더오버는 그렇게 막 갈만한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일단 뭐 일반승으로도 콜롬비아 배당이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고배당을 보라고 한다면은 뭐 햄무가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 때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햄무가 많아졌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냥 뭐 딱 그럴 만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방향성이나 뭐 이런 고배당 방향 둘 다 콜롬비아의 승리 햄무 그리고 오바는 그냥 살짝 어쩔 수 없이 보는 정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16강 마지막 경기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뭐 어제처럼 약간 역배 냄새가 난다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좀 이제 방향이 결정지어져 있다고 보기는 하네요. 저는 오늘은 좀 얘네들의 최근 폼 같은 거, 얘네들이 해왔던 모습들, 뭐 그런 것들 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견적이 나온다고 보이긴 했네요. 이것저것 뭐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